깊고 깊은 산속,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인간의 눈빛보다 차가운 호랑이의 눈동자가 산길을 비춥니다. 그 굵은 앞발 사이로 보이는 것은 피 묻은 포대기에 쌓인 살아 숨쉬는 인간의 갓난아기. 저기 숨을 죽인 채 바라보는 사냥꾼들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육식 맹수가 드러낸 날카로운 이빨은 아기의 목을 물어 뜯지 않습니다. 대신 놀랍. 개도 자신의 새끼들 옆에 아기를 눕히고 몸을 내려누워 젖꼭지를 내밉니다. 하늘이시여, 이게 무슨 꿈이요? 사냥꾼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옵니다. 그런데 더욱 섬뜩한 것은 황금빛 호랑이 젖을 탐욕스럽게 빨아먹는 그 아기의 목에서 산안개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였다. 왕실에서도 손대기 조심스러운 그 문양이 새겨진 운명의 옥패. 산신령이 축복인가? 왕실의 저주받은 피인가? 짐승이 키운 이 아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 아이를 삼키려는 그림자들은 단지 한 아이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목에 걸린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그 빛을 노리고 있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피로 물든 비밀과 왕좌를 둘러싼 음모,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호랑이의 은혜로 자라난 한 소년의 놀라운 운. 명에 관한 전설입니다. 상상조차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익 목소리 낮추게. 범이 사람 새끼를 물고 온 걸 보니 저걸 한 입에 꿀꺽하려는 모양인데. 아이고, 저 가여운 걸 어째. 그 순간 호랑이는 이빨을 드러내지 않은 채 가죽을 깔고 누우더니 그 아기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저것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사람이 어찌 범의 젖을 빤단 말이냐? 사냥꾼의 비명소리가 산등성이를 울립니다. 집채만 한 덩치의 호랑이 품. 애 갓난아이가 범의 젖을 문 채 맑은 눈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목에서 흉승하게 뚫고 번쩍이는 것은 평민은 감히 만질 수도 없는 궁중 문양의 옥패. 범이 잡아먹기에는 커녕 산짐승들이 길을 열어 호위하는 이 아이. 과연 산신의 축복일까요? 아니면 염라대왕의 저주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히 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이 트기 전 안개가 골짜기를 메운 산속에서 사냥꾼이 젖은 소리 위에 배를 붙이고 숨을 죽이고 있었답니다. 이른 새벽 산짐승을 노리러 왔건만 웬 큰 호랑이가 새끼 둘을 거느리고 나타나 바위 그늘에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봐 김서방, 내 눈이 침침해서 그런가? 저기 저 호랑이 품에 있는 게 저거 사람 아기 아니야? 시익 목소리 낮추게. 범이 사람 새끼를 물고 왔다니 저걸 한 입에 꿀꺽하려는 모양인데 아이고 저 가엾은 걸 어째. 사냥꾼 중 하나가 목을 빼고 살펴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갓난아기였답니다. 포대기에 둘둘 쌓인 조그만 몸뚱이가 호랑이 발톱 아래도 꼼짝 않고 누워 있더라는 것이지요. 호랑이는 이빨을 드러내지 않은 채 가죽을 깔고 누우더니 그 아기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맹수가 사람 새끼를 제 새끼 마냥 젖을 먹이다니 그야말로 천지가 뒤바뀔 노릇이었지요. 더욱 기이한 것은 아이 목에 걸린 것이었답니다. 금실로 곱게 매듭 쥐어진 옷가락지는 아침 이슬에 젖어도 빛을 잃지 않고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집 아이가 찰 물건이 아니었지요. 너 저거 좀 보게. 저 아기 목에서 번쩍거리는 거, 저거 예사 물건이 아니야. 대궐 안 높은 분들이나 찰 법한 귀하디 귀한 옥자루나. 세상에 범이 사람 자식한테 젖을 먹이다니. 이건 나라에 무슨 큰일이 일어날 징조가 분명해. 사냥꾼 하나가 활시위를 미끄러뜨리는 바람에 화살촉이 돌에 닿아 딱깍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호랑이가 고개를 돌려 사냥꾼들이 숨은 자리를 꿰뚫 듯 바라보더니 앞발로 땅을 쾅 찍어 흙먼지를 일으켰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사냥꾼들은 혼이 빠져나갈 지경이었지요. 하지만 호랑이는 사람들을 해치려 하지 않았답니다. 대신 아이 옆에 떨어진 낡은 보자기를 입으로 끌어다 아이 몸을 덮어주고 새끼들을 앞세워 숲으로 사라져 갔답니다. 사냥꾼들은 한참을 기다렸다가 조심스레 그 자리로 다가갔지요. 이상하다. 산신령님이 보내신 아이인가? 어찌 범이 사람을 저리 정성껏 돌본단 말인가? 이 옥 좀 보게. 이건 장터에서 파는 가짜가 아니야. 누가 이런 귀한 아이를 왜 이런 험한 산속에 버렸을까? 달기 올 무렵 약초 바구니를 맨 산골 과부 연희가 그 자리에 멈춰 서 바위에 손을 짚고 숨을 골았답니다. 산나무를 뜯으러 나왔다가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온 것이었지요. 연희는 주변을 살핀 뒤 아이를 들어 품에 안았습니다. 호근한 품 안에서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작은 손으로 연희의 옷깃을 움켜쥐었답니? 다 아이고, 이 가엾은 피덩이야. 배가 얼마나 고팠으면 짐승젖을 다 얻어먹었니? 오냐, 이제 걱정 마라. 아줌마가 너를 살려주마. 연희가 옥패 문양을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금실 매듭의 섬세한 꼬임과 옥 위에 새겨진 문양이 심상치 않았던 것이지요. 연희는 즉시 보자기 안쪽을 접어 아이의 가슴에 깊숙이 밀어 넣었답니다. 세상에, 나 이게 대체 어느 집안 보물이란 말이냐? 이건 아무나 볼 물건이 아니다. 자칫하면 이 아이 목숨까지 위험해지겠어. 빨리 숨겨야겠다. 그날부터 며칠 밤, 호랑이는 달빛이 밝을 때마다 연희의 초가 근처를 빙글빙글 돌며 맹수의 발자국을 남겨 놓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선뜻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는 듯했지요. 연희는 호랑이 발자국이 남은 길을 따라 작을 쌓고 냄새를 덮는 풀을 깔아 추적을 흐렸습니다. 영리한 과부였던 것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는 길목에서 나무꾼 하나가 연희의 품을 흘끗 보고 뒤따르며 발걸음을 늦췄답니다. 연희는 일부러 계곡 쪽으로 크게 돌아가 발자국을 물로 지우고 나무꾼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지요. 저 계집이 품에 안고 있는 게 뭐야? 은근 슬쩍 숨기는 꼴이 아주 수상하단 말이지. 분명 뭔가 큰 건더기를 숨기고 있어. 나무꾼의 눈에 욕심이 번뜩였답니다. 해가 기울자 장터 우물가에서 아날머니들이 웅성웅성 모여 이야기를 피웠습니다. 들었나? 연희가 산에서 호랑이가 키우던 아기를 데려왔다네? 세상에, 짐승이 키운 애라니. 그게 사람이야, 귀신이야. 더 놀라운 건 그 애목의 억만금은 쏠리 나갈 보물 옥패가 걸려있다지 뭐야.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답니다. 나무꾼은 술 한 잔 값에 그 이야기를 관아 하급 아전에게 흘렸지요. 아전은 목에 걸린 옥패와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 봉투를 봉했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먼? 잘만 하면 큰 상금을 챙기겠어. 빨리 윗분들께 알려야지. 삼경이 되기 전 아전이 말을 달려 서찰을 보냈는데 서찰 겉면에 녹가, 옥가, 살아있다는 뜻이 적혀 있었답니다. 한편 연희의 초가에서는 아이가 쪽쪽 빨며 젖을 먹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아이의 통통 한 볼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지요. 강희, 너는 대체 누구냐? 왜 이런 산골까지 호랑이 등에 업혀왔을까? 이 맑은 눈망울 뒤에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거야? 아이는 마치 알아듣는 듯 연희를 빤히 바라보며 방긋 웃었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맑고 순수하던지 연희의 마음은 한없이 따뜻해졌지요. 하지만 마을에는 벌써 수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답니다. 연희가 강희라고 이름 지어준 그 아이는 날이 갈수록 더욱 똘똘해 보였답니다. 보통 갓난아기들처럼 밤낮질 대지도 않고 연희가 일을 할 때면 가만히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대문에 부적을 붙이고 집단을 쌓더니 구경꾼들이 연희의 초가 앞에 모여 돌멩이를 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이, 요망한 계집아. 당장 그 호랑이 귀신 새끼를 내놓지 못할까? 저놈이 온 뒤로 우리 집소가 알랑거렸어. 저 불길한 걸 왜 데려와서 마을을 망치려 드는 거야? 떠돌이 점쟁이까지 나타나 북을 두드리며 온갖 흉한 소리를 짓거렸답니다. 재앙이로다. 저 아이는 마을을 피바다로 만들 악귀의 씨앗니요. 당장 내쫓지 않으면 다 죽어. 연희는 돌을 맞을 때마다 등을 돌려 아이를 가리고 치마폭으로 아이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 보자기 매듭을 다시 조였습니다. 아이고, 제발 살려. 주세요.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제발 우리 강이만은 살려주세요. 강이는 울음을 길게 끌지 않고 연희의 옷깃을 움켜쥔 채 손가락을 풀지 않았답니다. 마치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 듯했지요. 마을 아이들이 뒤를 따라오며 막대기로 땅을 긁어 장난을 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이가 그 흙바닥에 글자 흉내를 내며 획을 따라 그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머, 저거 좀 봐, 저 갓난쟁이가 땅바닥에 글을 쓰네. 아이고, 무서워라. 저건 필시 귀신이 시키는 짓이야. 짐승전 먹더니 요물이 되었구먼. 사람들은 더욱 무서워하며 수근거렸답니다. 한편, 최 판서 집 사랑방에는 신복이 들고 온 서찰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 판서는 촛불을 높이 들고 옥패 문양과 꼭 같은 결의 그림을 확인하며 이를 바득바득 갈았지요. 이런, 고약한 죽은 줄 알았던 그 피덩이가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니? 내 앞길을 막는 놈들은 씨를 말려야 하거늘. 최 판서는 관하로 사람을 보내 쪽지를 따로 내렸답니다. 아이놈의 목숨은 중요치 않다. 하지만 그 목에 걸린 옥패는 반드시 내 손에 가져와야 한다. 털끝만큼이라도 상처나지 않게 조심히 거두어라. 그 무렵 연희의 초가에서는 강이가 배가 고픈지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젖을 물리려 하는데 문득 창밖으로 검은 그림자들이 얼른거리는 것이 보였답니다. 구요? 밤중에 남의 담벼락 밑에서 뭐하는 짓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삼경 무렵 검은 두건이 산적들이 산길로 올라와 초가를 에워싸고 장작더미와 쌀독을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숨겼어? 그 호랑이 새끼 당장 내놔. 이년아, 좋게 말할 때 옥패를 내놓으란 말이다. 죽고 싶어 환장했느냐? 연희는 재빨리 강이를 장독대 뒤 움에 숨기고 쌀독 위에 먼지를 뿌려 방금 열지 않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나으리들, 여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어허, 이 계집이 끝까지 오리발이네. 아, 집안 구석구석 쥐구멍까지 샅샅이 뒤져. 산적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이를 찾을 수 없었답니다. 화가 난 놈들이 단지를 걷어차고 기뽕을 흩뜨려 일부러 어지럽혀 놓고 갔지요. 다행히 그때 주모가 관아 앞을 어슬렁거리며 소란을 키워 군졸들을 끌어내자 산적들은 눈치를 보고 그 피신처로 물러났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움막에서 강이를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강아, 무서웠지? 울지 마라. 이 어미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는 꼭 지켜줄게. 아무 걱정 말아라. 강이는 연희의 얼굴을 바라보며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을 닦아 주려는 듯했답니다. 연희는 깨진 단지와 흩어진 벼 이삭을 치우며 초가 마당에 물을 뿌려 발자국을 흐리게 만들었지요. 영리한 과부의 지혜였다. 니다. 그날 밤에도 호랑이 발자국이 초가 둘레를 지켰고 마을 산적들이 횃불을 들었다가도 선뜻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호랑이 젖에서 옥패로 옮겨가고 있었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아이의 가슴께로 쏠리고 있었답니다. 그 옥패 말이야. 보통 집안 물건이 아니라던데. 글쎄, 대궐에서 잃어버린 귀한 아기 도련님일지도 모른대. 연희는 강희를 더욱 꼭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강아, 내 어깨에 짊어진 운명이 이리도 무거운 것이었더냐? 너는 대체 어떤 사연을 품고 우리 집으로 온 게냐? 이래가 지난 장날, 연희는 강희를 등에 업고 장터로 나와 공안대와 헌 베네돛을 바꾸려 했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상인들이 물건을 뒤로 숨기며 고개를 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보시오. 김서방. 나왔소. 여기 이 산나물도 좋고 콩 한 대만 좀 바꿔주시오. 우리 아기 베네솥도 한 벌 해 입혀야겠고. 아이고, 연희 왔는가? 어쩌나, 오늘은 장사가 일찌감치 끝나서 콩이 한 알도 안 남았네. 그냥 가보게. 아니, 저기 바구니에 콩이 저렇게 가득한데 왜 그러시오? 내 값을 넉넉히 쳐줄 테니 제발 조금만 주시오. 글쎄 이건 주인이 따로 있다니까? 자꾸 이러지 말고 어서 가보란 말이여. 재수없게, 정말 거짓말이었지요. 바구니에 콩이 가득 담겨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그런 소리를 하다니. 연희가 다른 상인에게 가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강희의 가슴팍을 향하고 있었지요. 여보게, 저것 좀 봐. 저 아기 목에 걸린 거. 저거 진짜 옥 맞지? 햇빛에 번쩍이는 게 아주 예사 물건이 아니야. 목소리 낮춰. 호랑이가 키운 아이라더니 정말 기이하구먼? 저런 폐물 때문에 마을에 풍파가 일어날지도 몰라. 가까이 하지 마세. 마을 이장이 대문에 부적을 붙이고 집단을 더 쌓자 구경꾼들이 연희의 초가 앞에 몰려들어 돌멩이를 굴렸답니다. 야, 이 요망한 계집아. 당장 그 귀신 새끼 데리고 마을에서 나가거라. 너 때문에 우리 동네 물이 다 마르게 생겼어. 맞소. 어서 꺼져. 저런 짐승 새끼를 키우다니. 너도 제정신. 이 아니구먼. 당장 안 나가면 이 집에 불을 질러버릴 테다. 연희는 등을 돌려 아이를 가리며 돌을 맞았습니다. 어깨와 등에 멍이 들어도 꿋꿋이 버텼지요. 강희는 연희의 치마폭에 쌓인 채 울지 않았답니다. 작은 손으로 연희의 옷깃을 움켜쥔 채 절대 놓지 않았지요. 우물물이 탁해진 날에는 더욱 심해졌답니다. 떠돌이 점쟁이가 북을 두드리며 나타나 온갖 흉한 소리를 짓거렸지요. 에구, 방울 소리가 안 들린다. 저 요망한 놈이 마을 우물을 다 망쳐놨어. 저 아이가 있는 한, 이 마을에 곡식 한 뼘 안 열릴 게야. 아이고, 선생님, 그럼 어찌 해야 합니까? 저걸 당장 산으로 던져버려야 합니까? 당연하지. 어서 내쫓지 않으면 온 동리가 몰살당할 것이여. 저놈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원혼이 씌운 놈이란 말이여. 점쟁이의 말에 사람들이 더욱 흥분했답니다. 연희는 치마폭으로 강희의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내며 보자기 매듭을 다시 조였지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뒤를 따라오며 막대기로 땅을 긁어 장난을 치자 강희가 그 흙바닥에 글자 흉내를 내며 획을 따라 그리는 것이었답니다. 어머, 저거 좀 봐. 저 갓난쟁이가 지금 땅바닥에 글씨를 쓰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 돌잡기도 전인 아기가 어찌 글을 안단 말이냐? 저건 필시 귀신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게야. 무서워라. 어서 가자. 사람들은 더욱 무서워하며 뒷걸음 쳤습니다. 한편 최 판서 집 사랑방에서는 신복이 가져온 서찰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최 판서는 옥패 문양과 꼭 같은 결의 그림을 확인하며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지요. 이런 멍청한 놈들.
밥 처먹고 하는 일이 대체 무엇이냐? 그까짓 아기 하나 처리 못해서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소인 송구하옵니다. 나으리, 그 과부년이 어찌나 집요하게 숨기는지. 닥쳐라. 당장 관하로 사람을 보내. 아이 목숨은 나중 문제다. 우선 그 옥패부터 찾아 내 손에 가져오란 말이다. 그게 세상 밖으로 나가면 내 목이 달아날 판국인데 이놈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신복이 황급히 달려나가자 최 판서는 혼자 중얼거렸지요. 그 옥패라진 그 물건이 확실하구나. 그것만 없애면 이제 내 앞길에 걸림돌은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놈이란 말이냐? 그 무렵 연희의 초가에서는 또 다른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해가 지자 검은 그림자들이 상기색을 타고 올라오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또 왔구나. 이 끈질긴 놈들. 우리 강희를 절대로 데려가게 두지 않겠다. 연희는 재빨리 강희를 장독대 뒤 움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쌀독 위에 먼지를 뿌려 방금 열지 않은 것처럼 꾸몄지요. 삼경 무렵 검은 두건이 산적들이 초가를 에워싸고 장작더미와 쌀독을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집아, 그 호랑이 새끼 어디다 숨겼어? 좋게 말할 때 옥패를 내놓으란 말이다. 없습니다. 나으리들. 여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제발 이 불쌍한 과부 좀 살려주세요. 거짓말 마라. 아, 이놈들아. 장독대고 방바닥이고 싹 다 뒤엎어 쥐구멍 하나까지 샅샅이 뒤지란 말이다. 산적들은 집안을 뒤졌지만 강희를 찾지 못했습니다. 화가 난 놈들이 단지를 걷어차고 기뽕을 흩뜨린 뒤 초가 뒤편의 흙을 일부러 헤집어 놓고 갔답니다. 그때 주모가 관아 앞을 어슬렁거리며 소란을 키워 군졸들을 끌어냈지요. 산적들은 눈치를 보고 급히 산으로 물러났답니다. 연희는 깨진 단지와 흩어진 벽가리를 치우며 초가 마당에 물을 뿌려 발자국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놈들이 조만간 또 올 것이야. 이제 더 이상 이곳도 안전하지 않구나. 강아, 어미가 미안하다. 너를 지키려면 이곳을 떠나야겠어. 그날 밤에도 호랑이 발자국이 초가 둘레를 지켰답니. 다음 마을 산적들이 횃불을 들었다가도 선뜻 가까이 오지 못했지요. 하지만 소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호랑이 젖에서 옥패로 화제가 옮겨가며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강희의 가슴께로 쏠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님, 들었소? 그 옥패가 글쎄 보통 양반집 물건이 아니라 대궐 높은 분들 것이라지 않소. 아이고, 그럼 저 아기가 혹시 잃어버린 왕손이라도 된단 말이여. 시, 그런 소리 함부로 했다간 목이 날아가네? 하지만 호랑이가 젖을 먹여 키운 걸 보면 하늘이 지켜주는 귀한 자식인 건 분명해. 장터에서 돌아온 연희는 강희를 더욱 꼭 안으며 한숨을 쉬었답니다. 이제 마을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진 것 같았지요. 강아,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이 넓은 천지에 우리 모자 숨을 곳 하나 없단 말이냐? 그런데 강희는 연희를 빤히 바라보며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을 닦아 주려는 듯했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기특하던지 연희의 마음이 한없이 아렸지요. 세월이 흘러 강희는 벌써 걸음마를 떼고 옹알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날로 차가워져만 갔답니다. 어느 날 밤, 연희가 강희를 재우고 있는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봐들, 오늘 밤에 저 요망한 놈을 마을 밖으로 쫓아냅시다. 연희년이 정신이 아니야. 맞소. 저 아이가 자랄수록 마을에 감염이 들고 흉흉한 소문만 돌지 않소. 옥패도 수상하고 도대체 정체가 뭐야?
연희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모여 있었지요. 연희야, 당장 나와라. 그 짐승 새끼 데리고 이 마을에서 썩 물러가지 못할까? 지금 안 나오면 이 집을 재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어서 나와. 연희는 강희를 더욱 꼭 안으며 떨었습니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진 것 같았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산 쪽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그르릉그랑. 호랑이 소리였지요. 어찌나 우렁차던지 마을 사람들의 횃불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히, 호랑이다. 상구님이 내려오셨다. 도망쳐. 호랑이가 사람 잡아먹으러 왔다. 어서 살려주세요.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져 버리자 연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산신령님, 고맙습니다. 우리 강희를 이렇게 또 지켜주시는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될 수는 없었지요. 언젠가는 더 큰 위험이 닥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강희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답니다. 마을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지요. 산속 움막을 만들어 숨어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강희는 산에서도 씩씩하게 잘 자랐답니다. 그런데 강희가 점점 자라면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등에 호피 같은 무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나, 강아. 너 등 뒤에 이게 대체 무엇이냐? 꼭 호랑이 무늬 같구나. 연희가 자세히 보니 그것은 호피가 아니었답니다. 가까이 보면 비늘처럼 겹친 결이 빛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지요. 이상하다. 이건 짐승의 가죽이 아니야. 꼭꼭 용의 비늘 같기도 하고 번쩍번쩍 빛이 나는구나. 우리 강아, 너는 대체 누구길래 이런 귀한 모습으로 자라는 게냐? 강희는 날이 갈수록 영특해져 갔습니다. 연희가 가르쳐 주지도 않은 글자를 혼자 땅에 그려보기도 했지요. 아이고, 세상에. 가르쳐준. 적도 없는 글자를 어찌 혼자 깨우친단 말이냐? 범의 젖을 먹더니 하늘이 지혜라도 내려주신 모양이로구나. 세월이 흘러 강희는 10살이 되어 산비탈을 사슴처럼 뛰어다녔답니다. 연희가 가르쳐준 것도 없는데 나무 위를 오르고 바위를 타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지요. 강희가 땀에 젖으면 등에 호피 같은 무늬가 더욱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가까이 보면 비늘처럼 겹친 결이 햇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났지요. 강아, 이리 좀 와 보거라. 이 등판대기 좀 봐 어떻나. 이 무늬가 꼭 살아있는 물고기 비늘처럼 번쩍거린단 말이냐? 참으로 신기하고도 기이한 일이로다. 너는 정말 하늘이 내린 자식이 분명해. 연희가 그 무늬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경 무렵 새로 부임한 현감이 괴상한 아이를 붙잡으라는 방을 장터벽에 붙였습니다. 여보게들, 저기 붙은 방 좀 보게. 호랑이 젖 먹고 자란 놈을 잡아오면 큰 상금을 내린다네. 대신 숨겨주는 놈은 뼈도 못 추리게 엄벌을 내린다니. 세상에, 무서워라. 아이고, 드디어 관에서 나섰구먼. 그 애가 도대체 얼마나 위험하길래 포졸들까지 풀단 말인가? 방을 본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었지요. 포졸들이 산을 훑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겁 많은 아전 하나가 말먹이를 들고 오가며 수상한 소리를 내비쳤지요. 에이, 저 포졸놈들은 헛다리만 짚고이. 윗분들이 진짜 노리는 건 그 애놈 목숨이 아니야. 그 목에 걸린 번쩍거리는 보물, 옥패라니까. 그게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나 해. 연희는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 장독대 밑을 팠습니다. 거기에는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묻혀 있었답니다. 아이고,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이것들도 여기 두면 큰일 나겠어. 강아, 일어나거라. 이 팻을 매듭 다시 꽉 조여줄 테니 절대로 풀면 안 된다. 누가 물어도 모른다고 해야 해, 알겠느냐? 보자기 안에는 서찰 조각과 태봉 표시끈이 곱게 쌓여 있었지요. 연희는 태봉 표시끈을 천으로 다시 감싸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낡은 종이 쪼가리랑 끈이 우리 강의 정체를 말해주는 것일까? 귀한 걸 왜 그 험한 산속에 버렸을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연희는 강희에게 옥패 매듭을 더 죄어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초가 문설주 아래의 손톱으로 작은 표시를 남겼지요. 닭이 2번 울 무렵 포졸들이 초가 문을 걷어차고 들이닥쳤습니다. 아, 이 집 구석진데 뒤져. 호랑이 새끼 어디 갔어? 당장 내놓지 못할까? 아이고, 나으리들. 여긴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강희는 뒷문으로 빠져나가 개울에 몸을 굴려 냄새를 지웠답니다. 연희가 가르쳐준 대로 물풀을 얼굴에 문지르고 바위 틈으로 기어들어가 숨을 죽였지요. 포졸들의 횃불이 지나가는 틈을 세며 강희는 가슴이 터질 듯 뛰어 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잡혀가시면 어쩌나. 아이고, 가슴이 떨려 죽겠네. 제발 무사하셔야 할 텐데. 그때 산길 어귀에서 낡은 도포를 걸친 늙은 도사가 지나가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젖은 발자국과 옥패의 희미한 빛을 동시에 본 것이지요. 이 한밤중에 웬 소년이 바위 틈에 숨어 있느냐? 애끼, 이놈아. 무서워 말고 이리 나와 보거라. 자, 목에 걸린 저 물건 좀 보게. 세상에, 이런 깊은 산골에서 대궐 보물을 다 보다니. 청운 도사였답니다. 도사는 지팡이 끝으로 흙을 파 발자국 방향을 잃게 하고 바위 틈 근처에서 강희의 숨소리를 잡아냈지요. 강희가 떨며 바위 틈에서 나오자 도사는 옥패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이 문양은 보통 양반가에서도 못 쓰는 것인데 어찌 내 목에 걸려 있단 말이냐? 참으로 예사로운 인연이 아니로구나. 도사의 얼굴이 굳어졌답니다. 포졸들이 물러간 뒤 강희가 초가로 돌아가려 하는데 연희가 붙잡혀 끌려가는 모습이 멀리 보였습니다. 안 돼. 어머니! 우리 어머니 잡아가지 마세요. 도사님, 저를 좀 놔주세요. 우리 어머니 구하러 가야 해요. 깨쳐라. 지금 가면 너도 저 포졸들 손에 묶일 게 뻔한데 어딜 가느냐? 저기 문설주를 보거라. 어머니가 너 보라고 남겨두신 표시가 보이지 않느냐? 연희는 끌려가면서도 문설주 표시가 잘 보이도록 손바닥으로 흙을 한 번 더 문질러 흔적을 남겼답니다. 밤이 깊어 강희는 표시를 따라 초가로 되돌아와 장독대 밑을 팠습니다. 보자기를 찾아내는 강희의 손이 떨렸지요. 이게 대체 무엇이길래 우리 어머니가 잡혀가신 걸까? 이 종이 쪼가리랑 끈에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도 들었단 말인가? 보자기 안에는 왕실 인장 자국이 희미한 서찰 조각과 태봉 표시끈이 들어 있었답니다. 그때 산비탈로 최판서 신복들이 횃불을 들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초가와 계곡 사이를 나누어 포위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아, 저기다. 저기 도망치는 놈 잡아라. 아이는 죽여도 좋으니 목에 걸린 옥은 상처 없이 뺏어 와야 한다. 서둘러라. 강희는 보자기를 품에 꼭 안고 도사를 따라 산속으로 도망쳤답니다. 강아, 내 손 꽉 잡고 빨리 뛰어라. 이놈들이 개까지. 풀었으니 한시가 급하다.
청운 도사가 강희의 손을 잡아 끌며 깊숙한 골짜기로 향했답니다. 뒤에서는 신복들의 고함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강희는 숨이 턱에 찰 때까지 뛰었습니다. 보자기를 품에 안은 채 바위와 나무 사이를 헤치며 도망쳤지요. 도사님, 우리 어머니는 어쩌지요? 잡혀가서 매 맞으시면 어떡하나? 걱정돼 죽겠어요. 걱정 마라, 이놈아. 지금은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게 어머니 도와드리는 길이다. 어서 가자. 도사는 강희를 데리고 숨겨진 토굴로 들어갔답니다. 그곳은 바위로 막혀 밖에서는 찾기 어려운 고지였지요. 토굴 안에서 도사는 등잔 심지를 다듬어 불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강희의 옥패를 천천히 돌려보며 문양의 결을 손끝으로 더듬었지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이 옥패에 새겨진 그림이 보통이 아니로구나. 도사님, 뭔가 아시는 게 있나요? 제가 누구인지 아시는 거냐고요? 강희가 물어보자 도사는 보자기에서 서찰 조각을 꺼내 펼쳤습니다. 찢긴 서찰 조각들을 하나씩 포개어 맞춰보니 인장 자국이 희미하게 드러났답니다. 이것 좀 보거라. 이 도장 자국, 이건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만 찍는 인장이잖나. 그리고 이 끈 존바 의건 궁중에서 악이 태어날 때나 쓰는 아주 귀한 끈이란 말이다. 도사가 먹물로 인장 자국을 살려 형태를 확인하자 얼굴이 새파래졌지요. 강희는 글을 배운 적이 없는데도 서찰의 획을 손가락으로 따라답니다. 먹번짐의 방향까지 정확히 흉내내는 것이 신기했지요. 도사님, 저는 사람인가요? 짐승인가요? 왜 제 등에 이런 무늬가 있고 사람들이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가요? 제 등에 난 비늘 무늬랑 이 옥패의 그림이 아주 똑같구나. 이건 하늘의 자손이라는 증거다. 네가 보통 아이가 아님은 분명하니 마음 단단히 먹거라. 도사는 며칠 동안 강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쳤답니다. 소리 위를 밟지 않는 걸음, 개 짖는 간격에 맞춰 멈추는 숨 고르기, 문턱을 넘을 때 발목을 꺾는 동작을 반복시켰지요. 도사님, 왜 자꾸 이런 걸 가르쳐 주세요? 저는 글 공부보다 어머니 구하러 가고 싶은데. 옛기. 이놈. 이게 다 내 목숨 지키는 공부다. 언젠가 내가 대궐 담장을 넘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때 가서 후회할 테냐? 이래가 지난 장날 두 사람은 장터로 내려와 주모 주막 귀퉁이에서 밥을 얻었습니다. 주모는 손님들 앞에서 일부러 소문을 키워 추적자들의 귀를 흔들었지요. 아이고, 손님들. 그 소문 들었소? 호랑이 젖 먹고 자란 그 애놈이 글쎄 땅바닥에 글씨를 쓰는데 그게 아주 기막힌 예언이라지 뭐요? 정말 요리 따로 없다던데요? 주모, 그게 정말인가? 갓난쟁이가 글을 쓴다니 믿기질 않네. 그려. 장터 광대패가 사람들을 끌어모아 웃음과 소란을 만들자. 청운 도사는 그 틈에 관아 아전들의 동선을 살폈답니다. 겁 많은 아전을 술 냄새가 진 골목으로 유도해서 이야기를 빼냈지요. 아이고, 아전 나으리, 술 한 잔 더 드시지요. 근데 말씀입시오. 옛날 대궐에서 일어난 큰 사건들 같은 건 어디 기록에 남는다던가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요. 그거야 당연히 역참 기록이나 궁중장부에 싹 다 적혀있지. 근데 왜 늙은이가 대궐은 알아서 뭐 하시려고? 도사의 눈이 번뜩였답니다. 그날 밤, 강희는 관아 담장 근처까지 가봤지만 안으로 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담 아래 흙 굽기와 순찰 발자국 간격 만 확인하고 물러났지요. 한편 유치장에 갇힌 연희는 밥그릇 바닥에 매듭 모양을 긁어 남겼습니다.
물을 부어 번지지 않게 구처 표식을 보존했지요. 강아, 어미 걱정 말고 살아만 있어다오. 이 어미가 어떻게든 버텨볼 테니 너는 꼭 제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최 판서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새 군관을 불러들였답니다. 관아에 남은 문서들을 한 번에 걷어가게 할 준비를 한 것이지요.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마라. 그 문서들 싹 다 불태워버리고 아이 목에 걸린 옥패를 가져오란 말이다. 만약 실패하면 내 놈들 목이 먼저 달아날 줄 알아라. 토굴로 돌아온 청운 도사는 강희에게 주머니를 나눠 달아 주었습니다. 강아, 이 주머니 잘 챙겨라. 옥패는 절대 뺏기면 안 된다. 서찰 조각이랑 태봉도 따로 잘 보관하고, 알겠느냐? 도사님, 정말 우리 어머니 구할 수 있는 건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저를 미워하는데 진실이 밝혀지긴 할까요? 오냐, 걱정 마라. 하늘이 살려둔 목숨은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어. 토굴 바깥에는 누군가 떨어뜨린 담배꽁초가 남아 있었답니다. 도사는 추적이 가까워졌음을 확인하고 다른 길로 이동하기로 했지요. 이제 여기도 끝이로구나. 강아, 보따리 단단히 챙겨라. 이제 한양 땅으로 올라가서 이 억울한 사연을 풀어야겠다. 가자. 동이 틀 때 청운 도사는 강희를 데리고 산속 토굴로 들어가 개울물로 얼굴과 손을 씻게 했답니다. 차가운 물에 얼굴을 담그자 강희의 정신이 또렷해졌지요. 도사는 등잔 심지를 다듬어 불을 살리고 옥패를 천천히 돌려 문양의 결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강아, 이리 가까이 와서 이 옥패를 자세히 좀 보거라. 그냥 번쩍이는 돌덩이가 아니란다. 도사님, 무엇을 보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그저 어머니가 주신 귀한 보물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허허, 이놈아. 이 매듭의 모양새랑 옥에 새겨진 무늬가 흐르는 꼴을 보란 말이다. 이건 대궐 안에서도 아주 귀한 신분을 가진 분들만 가질 수 있는 표식이란다. 도사는 서찰. 조각을 펼쳐 찢긴 결이 맞는 부분을 하나씩 포개어 이었답니다. 인장 자국을 먹물로 살려 형태를 확인하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아이고, 세상에, 이럴 수가. 이 도장 자국 좀 봐라. 이건 나라 일을 돌보는 최고 높은 분의 인장이 아니냐? 강아, 내 목숨이 왜 지금까지 붙어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도사의 얼굴이 굳어졌답니다. 자, 이 태봉 표시끈도 보거라. 이게 뭔지 아느냐? 그저 낡은 끈인 줄 알았는데 무슨 대단한 물건인가요? 오냐, 궁중에서는 아기 왕손이 태어나면 태주를 따로 보관하며 이런 표시끈을 남기는 법이란다. 이게 바로 내가 짐승의 자식이 아니라 고귀한 왕실의 핏줄이라는 산 증거란 말이다. 강희는 글을 배운 적이 없는데도 서찰의 획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렸답니다. 먹번짐의 방향까지 흉내내듯 재현하는 것이 신기했지요. 어머나, 도사님, 제 손가락이 왜 이럴까요? 배우지도 않은 글자인데 꼭 예전부터 써왔던 것처럼 손이 저절로 움직여요.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허허, 피는 못 속이는 법이지. 너는 이것들을 머리가 아니라 내 몸이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야. 도사는 강희의 등에 난 결과 옥패 문양의 흐름을 번갈아 확인했습니다. 강아, 내 등판에 난 비늘 무늬랑 이 옥패 무늬가 어쩜 이렇게 똑같단 말이냐?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하늘이 너를 왕으로 점지했다는 증거란 말이다. 도사님, 그럼 저는 정말 왕의 아들이란 말씀인가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요? 저를 키워준 연희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직 다 밝혀진 건 아니다만 내가 아주 특별하고 귀한 존재임은 틀림없다.
그러니 마음 단단히 먹거라. 도사는 강희에게 소리비를 밟지 않는 걸음을 가르쳤답니다. 개 짖는 간격에 맞춰 멈추는 숨 고르기. 문턱을 넘을 때 발목을 꺾는 동작을 여러 날 반복시켰지요. 아이고, 도사님, 발목이 아파 죽겠어요. 왜 자꾸 이런 힘든 걸 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빨리 어머니 구하러 가고 싶단 말이에요. 옛기, 이놈. 이게 다 내 목숨을 지키는 공부야. 나중에 대궐 담장을 넘거나 나쁜 놈들 피할 때 이 기술이 없으면 너는 금방 잡히고 말게다. 그러니 투덜대지 말고 어서 해. 이래가 지난 장날, 두 사람은 장터로 내려와 주모 주막 귀퉁이에서 밥을 얻었습니다. 주모는 손님들 앞에서 소문을 키워 추적자들의 귀를 흔들었답니다. 아이고, 손님들, 그 소문 들었소. 호랑이 젖 먹고 자란 그 아이가 글쎄 땅바닥에 글씨를 쓰는데 그게 무슨 귀신 같은 예언이라지 뭐예요? 정말 요리 따로 없다던데요? 허, 주모, 그게 정말인가? 갓난쟁이가 글을 쓴다니 참으로 믿기 힘든 세상이구먼. 장터 광대패가 사람들을 끌어모아 웃음과 소란을 만들자 청운 도사는 그 틈에 관아 아전들의 동선을 살폈답니다. 겁 많은 아전을 술 냄새가 진 골목으로 유도의 이야기를 빼냈지요. 아이고, 아전 나으리, 술 한 잔 더 드시지요. 근데 말씀입시오. 아주 오래전 대궐에서 일어난 큰 사건들 같은 건 어디 기록에 남는다던가요? 혹시 역참 같은 곳에 문서가 남아 있을까요? 그거야 당연히 역참 기록이랑 궁중장부에 싹 다 적혀 있지. 중요한 나라 일은 다 말을 타고 역참을 오가며 문서로 남기는 법이니까 말이요. 근데 늙은이가 대궐은 알아서 뭐 하시려고? 도사의 눈이 번뜩였답니다. 역참 기록이야말로 진실을 밝힐 열쇠가 될 수 있겠구나 싶었던 것이지요. 그날 밤, 강희는 관아 담장 근처까지 가봤지만 안으로 들지 않고 담 아래 흙굽기와 순찰 발자국 간격만 확인하고 물러났답니다. 도사가 가르쳐준 대로 조심스럽게 움직인 것이지요. 유치장에 갇힌 연희는 밥그릇 바닥에 매듭 모양을 긁어 남겼습니다. 물을 부어 번지지 않게 구처 표식을 보존했지요. 강아, 내 새끼야. 어미 걱정 말고 꼭 살아만 있어라. 이 어미가 뎃값을 치르더라도 너는 꼭 내 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우리 강희를 도와주소서. 한편 최 판서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새 군관을 불러들였답니다. 관아에 남은 문서들을 한 번에 걷어가게 할 준비를 한 것이지요. 이놈들아, 이번에는 절대로 실수해선 안 된다. 그 아이가 나타나기 전에 관아에 있는 문서들을 싹 다 불태워 버려야 해. 그리고 그 목에 걸린 옥패. 그게 세상 밖으로 나오면 내 목이 달아난단 말이다. 알겠느냐? 나으리, 걱정 마십시오. 그 아이만 하면 바로 숨통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청운 도사는 강희에게 옥패는 절대 빼앗기지 않게 하고 서찰 조각과 태봉은 분리 보관하도록 주머니를 나눠 달아 주었답니다. 강아, 이 주머니 2개를 잘 챙겨라. 하나엔 옥패를 넣고 다른 하나엔 서찰을 넣어라. 이건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니 절대로 뺏기면 안 된다. 도사님, 이 낡은 종이 쪼가리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오냐, 이게 바로 내가 누구인지, 너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증명해줄 유일한 물건이란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몸에서 떼지 마라. 토굴 바깥에는 누군가 떨어뜨린 담배꽁초가 남아 있었답니다. 도사는 추적이 가까워졌음을 확인하고 이동 경로를 바꿨지요. 이제 여기도 끝이로구나. 강아, 보따리 단단히 챙겨라. 이제 한양 땅으로 올라가야겠다. 한양요? 거긴 왜 가시는 건가요?
이 억울한 사연을 풀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곳은 오직 임금님이 계신 한양뿐이기 때문이다. 자, 어서 서두르자. 그날 밤, 강인은 도사와 함께 토구를 떠났답니다. 달빛이 희미한 골짜기를 따라 조심스런 발걸음을 옮겼지요. 도사님, 우리 어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나쁜 놈들한테 매 맞고 계시면 어쩌나. 걱정돼서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걱정 마라. 이놈아. 연희는 아주 지혜롭고 강한 여인이다. 스스로 몸을 지킬 줄 아는 분이니 너는 내 할 일이나 잘하면 된다. 알겠느냐? 강인은 품에 든 보자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서찰 조각과 태봉이 자신의 정체와 관련이 있다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지요. 도사님, 제가 정말로 그렇게 높고 귀한 신분인가요? 저는 그저 짐승 젖 먹고 자란 산골 아이인 줄로만 알았는데. 두고 보면 알게 될 게다. 내 몸속에 흐르는 피가 말해줄 것이니 너무 걱정 말 거라. 두 사람이 산길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들려왔답니다. 히힝, 이놈들, 개새끼들아. 어디로 도망가느냐? 강아, 빨리 나무 뒤. 로 숨어라. 숨죽이고 꼼짝마. 도사가 강희를 나무 뒤로 밀어넣었지요. 고지식한 검은 옷을 입은 기병들이 횃불을 들고 번개처럼 지나갔습니다. 아, 그 짐승 새끼랑 늙은 도사 놈 찾았어? 아직입니다. 하지만 멀리 못 갔을 겁니다. 최판서 나으리께서 오늘 밤 안에 끝내라고 하셨으니 어서 뒤쫓읍시다. 기병들이 지나간 뒤 도사와 강인은 다른 길로 돌아갔답니다. 아이고, 간 떨어질 뻔했네. 나쁜 놈들이 벌써 이렇게 깔렸단 말인가요? 오냐, 최판서 그놈이 아주 독이 올랐구먼. 하지만 우리가 한 수 위라는 걸 보여줘야지. 가자.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다. 며칠을 숨어 다니며 한양을 향해 가는 동안 도사는 강희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쳤답니다. 지붕 위를 소리 없이 걷는 법, 높은 담장을 고양이처럼 넘는 법, 뒤쫓는 놈들을 따돌리는 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지요. 강아, 이제 내가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왔다. 내가 가르쳐준 기술, 이제 써먹어 볼 테냐? 제가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데요? 대궐로 가기 전에 역참 창고에 몰래 들어가서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할 수 있겠느냐? 강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답니다. 제가요? 아이고, 도사님, 무서워요. 제가 어찌 그런 무서운 곳에 혼자 들어간단 말씀이세요? 이놈아, 어머니를 구하고 내 정체를 밝히려면 이 방법뿐이다. 네가 배운 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게다. 용기를 내거라. 한양에 도착한 두 사람은 역참 근처에 숨어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도사가 강희에게 신호를 보냈지요. 강아, 지금이다. 살금살금 가서 장부만 싹 훑고 바로 나와야 한다.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 알겠지? 알겠습니다, 도사님.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꼭 해낼게요. 제 가슴이 콩닥거려서 터질 것 같지만 다녀오겠습니다. 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용기를 냈답니다. 어머니를 구하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해야만 하는 일이었지요. 역참 창고로 스며든 강희는 장부를 꺼내 불빛에 비춰 날짜와 인장, 전달자, 이름의 위치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진짜 여기 있었네. 10년 전 그날의 기록이 우리 옥패랑 똑같은 무늬가 여기 적혀 있어. 장부에는 분명히 옥패와 관련된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희는 장부를 훔치지 않고 그 내용을 머릿속에 통째로 외운 뒤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았지요. 토굴로 돌아온 강희가 외운 내용을 흙바닥에 정확히 재현하자 청운 도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답니다. 아이고, 장하다, 강아. 드디어 확실한 증거를 찾았구나. 이제 그놈들 꼼짝 못하겠어. 정말요? 도사님, 이제 우리 어머니 구할 수 있는 건가요? 오냐, 이제 임금님이 계신 궁궐로 갈 차례다. 거기서 내가 누구인지 만천하에 알리는 거다. 도사는 역참관리에게 궁중내 사인을 전달해 장부원본을 공식적으로 상경시키는 절차를 마련했답니다. 동시에 연희를 증인 보호 명목으로 빼내 역참. 마차에 태워 같은 길로 한양을 향해 움직이게 했죠. 강아,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저 나쁜 최판서 놈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내 자리를 찾을 시간이다. 도사님, 정말 다 잘 될까요? 저는 아직도 꿈만 같아요. 짐승전 먹던 아이가 임금님을 만나러 간다니.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느니라. 하늘이 너를 지켜주실게다. 가자. 강희는 가슴속 옥패를 만지며 생각했답니다. 과연 자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한양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지만 강희의 마음에는 희망의 빛이 환하게 스며들고 있었답니다. 보름달이 호롱. 불 같던 밤, 청운 도사는 장터 뒤편 창고의 장사꾼과 광대패 말몰이꾼을 뒤섞이게 모아 추격자들의 눈을 흐렸답니다. 주모는 일부러 술상을 옮기다 그릇을 떨어뜨려 소란을 만들었지요. 아이고, 이 몹쓸손 같으니라고 이 귀한 사발을 다 깨뜨렸네. 거기 총각들, 서 있지 말고 이것 좀 같이 치워줘요. 아이고, 정신 사나워라. 사람들은 발로 그릇 조각을 차며 길을 어지럽혔답니다. 아이고, 주모, 조심 좀 하지 그랬소. 자자, 비켜나세요. 사방에 사발 조각이니 발찔리기 십상이니까? 다들 저쪽으로 돌아가시오. 최판서의 신복 하나가 소문을 쫓아 주변을 엿보다 장독을 밟아 깨뜨리고 소금물을 뒤집어 쓴 채 달아났답니다. 아이고, 짜라. 눈에 소금물이 들어갔네? 아이고, 나 죽네. 신복이 달아난 길목마다 흰소금 자국이 남아 그의 동선이 뻔히 드러났지요. 광대패가 일부러 그 자국 위를 밟아 흔적을 없앴답니다. 어이, 저기 소금 자국 보이나? 저 나쁜 놈이 이 길로 갔구먼. 아니지, 저쪽으로도 자국이 있네? 야, 이쪽이다. 아니, 저쪽이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헤매는 사이, 강희는 마루 밑으로 빠져나가 미리 파둔 통로로 이동했습니다. 입구를 마른 나뭇가지와 흙으로 덮어 흔적을 지웠지요. 다음 날 해가 중천에 오르자 관아 마당에는 구경꾼이 몰려들었답니다. 현감은 체면을 세우려 북을 치게 했지요. 두둥, 두둥. 자, 다들 조용히 하시오. 나 현감이 오늘 이 자리에서 호랑이 아이의 진실을 낱낱이 밝힐 것이니 모두 귀를 씻고 똑똑히 들으시오. 현감은 군중이 너무 몰려 포졸들이 함부로 칼을 빼지 못하게 하고 마당 한복판에 사건을 올려놓았답니다. 강희가 한 걸음 물러서자 옥패가 햇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등에 난 결이 잠깐 드러나도록 상의를 정리했지요. 아이구야, 저것 좀 보시오. 저 애등에 난 게 문신이야? 비늘이야? 번쩍번쩍하는 게 꼭 용이라도 된 것 같구먼. 옥패는 또 어떻고 저건 시장통에서 파는 돌멩이가 아니야. 아주 귀하디 귀한 보물일이 틀림없어. 청운 도사는 서찰 조각을 펼쳐 인장 자국을 먹물로 다시 살려 형태를 분명히 보이게 했답니다. 자, 이 인장을 똑똑히 보시오.
이 도장 무늬는 우리 같은 상것들이나 시골 양반은 구경도 못하는 오직 대궐 안 높은 분들만 쓰시는 것이요. 이 아이가 누구인지 이제 감이 오시오?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아니, 그럼 저 아이가 정말 대궐에서 온 귀한 자손이란 말이야? 호랑이가 키운 게 아니라 하늘이 살려둔 왕손이었구먼. 아이고, 세상에. 그때 최판서 신복들이 군중 사이에서 강희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광대패가 넘어지고 소쿠리와 집신이 굴러가 길이 막혔답니다. 아이고, 내 집신. 내 소쿠리. 거기 아저씨들, 남의 장사 물건 밟지 말고 저리 가요. 길 막지 말고. 아, 이 비켜. 저 옥 내놔. 저 놈 잡아. 신. 복이 흥분하여 옥패를 향해 손을 뻗으며 목적을 드러내는 순간 군중의 시선이 괴상함에서 패물로 이동했지요. 저놈들 좀봐 아이는 안중에도 없고 저 보물 옥패만 뺏으려 혈안이 됐네. 정말이네. 죽이려는 게 아니라 보물을 빼둬서 입을 막으려는 모양이야. 나쁜 놈들. 포졸들이 신복을 붙잡아 포승줄을 당기자 주머니에서 봉인된 종이 조각과 인장 찍힌 끈이 떨어졌답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 내놈 주머니에서 왜 이런 귀한 서찰이랑 끈이 나와? 청운도사는 봉인의 쪽지와 먹짐을 확인해 최판서 쪽에서 나온 물건임을 관하 마당에 고발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봉투에 찍힌 도장을 보시오. 이건 최판서 댁문. 양 아니요? 최판서가 왜 이런 대궐 문서를 몰래 가지고 있었으며 왜 이 아이를 죽이려 사람을 보냈겠소? 맞네. 최판서 도장이네. 아이고, 판서 아버지가 아주 큰 죄를 지었구먼. 그때 사냥꾼 한 명이 군중 뒤에서 앞으로 나왔답니다. 내가 증인이여.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소. 깊은 산바위 밑에서 상군님이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걸 봤단 말이여. 그때 이 아이 목에서 지금 저 옥패랑 똑같은 빛이 번쩍였소. 짐승도 알아보는 귀한 분을 우리가 괴물이라 불렀으니 참으로 미안할 노릇니요. 사람들이 더욱 술렁거렸지요. 현감은 최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막지 못하고 당황했답니다. 에헴, 이거 참 일이 커졌구먼. 판서 나으리 성함이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데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청운도사는 연희의 안전과 최종 증명을 위해 움직일 길을 정했지요. 현감 나으리, 이제 여기서 왈가왈부할 때가 아닙니다. 이 옥패와 문서를 들고 당장 한양으로 올라가 임금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 없는 이 아이와 어머니 연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아니, 한양까지 가야 한단 말이요? 거긴 너무 먼데. 나으리, 이 사건은 시골 고을에서 해결할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왕실의 핏줄이 걸린 중차대한 일인데 어찌 지체하십니까? 당장 서두르십시오. 해질 무렵 마당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거렸답니다. 모두가 이 놀라운 일의 결말을 궁금해했지요. 강희는 도사의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도사님, 저 정말 무서워요. 한양이라는 곳은 아주 크고 무서운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우리 어머니, 그리고 저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강아, 걱정 마라. 하늘이 너를 범의 저주로 살려내신 건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진실은 절대로 거짓해지지 않으니 나만 믿고 따라오라. 그런데 그때 관아 뒤편에서 천둥 같은 말발굽 소리가 들렸답니다. 최판서가 직접 부관들을 이끌고 온 것이지요. 모두 물러서라. 감히 누가 여기서 소란을 피우느냐? 관아 마당을 어지럽히는 놈들은 모조리 잡아들여라. 최판서가 나타나자 사람
들이 겁에 질려 웅성거렸습니다. 아이고, 최 판서가 직접 왔네? 이제 저 아이는 죽었구먼. 어쩌면 좋아. 최 판서는 강희를 보더니 눈에 불을 켰답니다. 저 요망한 놈을 당장 끌어내라. 감히 왕실의 물건을 훔치고 사람들을 현혹하다니 당장 목을 쳐야 한다. 잠깐, 최 판서 나으리. 까먹지 마십시오. 대체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토록 서두르십니까? 청운 도사가 앞을 막아섰지요. 이 늙은이가 미쳤나? 저놈은 영망의 씨앗이다. 짐승의 기운을 타고나 나라를 어지럽힐 이씨를 말려야 한단 말이다. 최 판서의 말에 사람들이 놀랐답니다. 뭐? 영망? 저 어린애가 무슨 수로 나라를 뒤엎는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저 아이 눈망울 좀 봐요. 저렇게 맑은데 무슨 영망이야? 청운 도사는 옥패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최 판서 나으리, 이 옥패가 영망의 증거라면 왜 나으리께서는 10년 전부터 이 물건을 그토록 찾아 헤매셨습니까? 이 아이가 죽어야만 나으리의 죄가 덮어지기 때문 아닙니까? 이놈이, 내 놈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여봐라. 저 늙은이와 아이를 당장 포박해라. 최 판서가 소리쳤지만 그때 마을 사람들이 앞을 막아섰답니다. 안 됩니다. 죄 없는 아이를 데려가게 둘 순 없어요. 진실부터 밝히시오. 맞소. 임금님께 가서 물어봅시다. 왜 자꾸 숨기려고만 하시오? 사람들의 외침에 군관들도 선뜻 칼을 뽑지 못했지요. 청운 도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답니다. 현감 나으리, 보십시. 백성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오직 한양 대궐에서만 풀 수 있습니다. 아이와 옥패를 모시고 한양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백성들의 원망을 다 들으시겠습니까? 에이, 모르겠다. 한양으로 가자. 나도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싶구먼. 여보들, 채비하시오. 한양으로 떠날 것이요. 최 판서는 이를 바득바득 갈며 소리쳤습니다. 절대 안 된다. 저 놈을 한양에 보낼 수는 없어. 이 놈들. 내 명령이 안 들리느냐? 하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현감의 지시가 떨어지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최 판서는 기세에 눌려 물러날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 밤 강희는 도사와 함께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했답니다. 드디어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될 날이 다가온 것이지요. 도사님, 저 정말 무서워요. 임금님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분이 아니신가요? 걱정 마라. 임금님도 사람이고 너는 그분의 귀한 핏줄이다. 진실이 너를 갑옷처럼 지켜줄 것이니 마음 굳게 먹어라. 자, 이제 가자. 강희는 가슴속 옥패를 꼭 쥐며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한양으로 향하는 길만이 남았습니다. 과연 대궐 끝에서 기다리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소문이 퍼진 지 사흘 만에 최 판서가 상소를 올려 사건을 영망의 씨앗으로 몰아붙였답니다. 한양에서 급히 내려온 새 군관이 아예 들이닥쳐 재판 흔적과 물증을 모조리 걷어갔지요.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영모의 증거를 숨기려 드느냐? 당장 모든 서찰과 장부를 내놓아라. 이건 엄하신 왕명이다. 아이고, 나으리. 어제까지만 해도 현감 나으리께서 직접 조사하시던 것들인데 어찌 이러십니까? 닥쳐라. 현감이고 뭐고 왕명보다 높은 게 어디 있단 말이냐? 군졸들아, 하나도 빠짐없이 마차에 시더라.
주의 한 마리 통과시키지 못하게 길목을 꽉 막으란 말이다. 현감은 순식간에 입을 다물고 말았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강희의 편에 서던 사람이 벌벌 떨고 있었지요. 군관은 문서 뭉치를 마차에 실어 역참 쪽으로 옮기게 하고 길목마다 군조를 깔아 추적을 차단했답니다. 아무도 한양으로 못 가게 해라. 만약 몰래 빠져나가는 놈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베어버려도 좋다. 알겠느냐? 나으리,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하겠습니다. 삼경 무렵 유치장에 밥그릇이 들어오자 연희는 그릇을 발로 차 엎어바닥에 흩뿌리고 벽 쪽으로 몸을 붙였습니다. 밤물이 번지며 쥐들이 몰려들자 간수는 쥐를 쫓느라 문 밖으로 나갔지요. 연희는 그 틈에 바닥에 흙을 긁어 매듭 표시를 더 선명하게 남겼답니다. 강아, 내 자식아. 어미는 걱정 마라. 어떻게든 이 표시를 남겨둘 테니 너는 꼭 살아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장독대 밑에 숨겨둔 마음. 내가 꼭 알아야 할 텐데. 하늘이시여, 제발 우리 강희를 굽어 살펴주소. 서 한편, 강희는 상기슭을 건너다 매복한 자들에게 쫓기며 옥패를 빼앗길 뻔했답니다. 개울물 속으로 굴러 진흙을 뒤집었었지요. 아, 저기다. 저놈 잡아라. 그 목에 걸린 번쩍이는 거, 그거 내놓으란 말이다. 오지 마세요. 이건 우리 어머니가 주신 소중한 물건이에요. 절대로 못 줘요. 추격자들이 개를 풀자 강희는 물풀을 뜯어 신발에 비벼 냄새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바위 위로 올라 발자국을 끊었지요. 이상하다. 냄새가 여기서 딱 끊겼는데. 아, 이 멍청한 놈아. 냄새 좀 제대로 맡아봐. 분명히 이쪽으로 굴러 떨어지는 걸 봤는데. 귀신이 곡할 노릇해. 어디로 증발한 거야? 청운 도사가 가르쳐준 기술이 제 값을 했답니다. 주모는 아전술. 자리에 끼어들어 일부러 소문을 크게 떠들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아전 나으리들. 글쎄 말이에요. 제가 그 옥패를 직접 봤는데 말이죠. 햇빛이 비니까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그림이 그려지더라니까요. 그게 정말 보통 물건이겠어요? 뭐라? 용이 그려져 있다고? 아, 이 계집아. 입 닥치지 못해? 그런 소문 퍼뜨리면 내 목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어머나, 무서워라. 왜들 이러세요? 사실을 말해도 나리시네? 에잇, 고춧가루 맛 좀 보셔라. 신복들은 주모의 입을 막기 위해 골목을 막았지요. 하지만 주모는 주방에 고춧가루를 휘둘러 신복들의 눈을 붉게 만들고 시장통으로 뛰쳐나가 사람들 속에 몸을 숨겼답니다. 아, 내 눈이야. 이 요망한 계집이. 어디서 고춧가루를. 아이고, 매워라. 거기서 이 계집아, 잡히기만 해봐라. 청운 도사는 물증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종이 대신 기록의 흐름을 증거로 삼는 방향으로 계책을 바꿨습니다. 강아, 이제 큰일이다. 놈들이 종이로 된 증거는 다 가로챘어. 이제 방법은 딱 하나뿐이다. 도사님, 그게 무슨 방법이에요?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요? 역참 장부 말이다. 날짜와 도장, 누가 옮겼는지 적힌 그 기록은 놈들도 쉽게 지우지 못해. 내가 역참에서 본 그 모든 걸 머릿속에 통째로 박아 넣어야 한다. 할 수 있겠느냐? 강희는 모닥불. 앞에서 옥패 문양과 인장 형태, 날짜 배열을 되새기며 손끝이 갈라질 때까지 반복했답니다. 잊으면 안 돼 50년 전 5월 5일, 궁중 내 도장은 구름 문양.
절대 잊으면 안 돼. 어머니를 구해야 해. 내 정체를 밝혀야 해. 최 판서는 소년을 넘기면 벼슬자리를 연다는 미끼를 흘려 마을 사내들의 욕심을 흔들었지요. 여보게, 들었나? 저 애놈만 잡아서 판서 나으리께 바치면 나라 일하는 벼슬자리 하나 내주신대. 정말이야? 아이고, 농사 짓는 것보다 100번 낫지. 아, 얘들아. 횃불 들고 싹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자. 마을 산적들이 횃불을 들고 산을 오르자 산길 곳곳에 불빛이 갈. 나저 강의의 도주로가 좁아졌답니다. 저기 불빛 보인다.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마라. 내 벼슬자리가 저기 달려있다. 상금도 두둑하게 챙겨준대요. 빨리 서둘러. 청운 도사는 강희를 데리고 숲의 반대 방향으로 크게 돌아 역참과 한양으로 이어지는 길목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강아, 이제 정말 벼랑 끝이다. 저 횃불들 좀 보거라. 온 산이 다 불바다야. 하지만 우리는 저놈들이 생각지도 못한 길로 갈 거다. 나만 믿어라. 도사님, 저 너무 무서워요. 우리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다 우리를 잡으려고 눈이 뒤집혔는데. 오냐, 걱정 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다. 진실이 우리 앞에 길을 열어줄 게다. 그날 밤, 강희는 추격자들의 함성 소리를 들으며 떨었답니다. 점점 몰려오는 횃불의 바다가 무서웠지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연희도 구해야 하고 자신의 정체도 밝혀야 했으니까요. 도사님, 저기 보세요.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제 코앞까지 왔나 봐요. 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산 곳곳에서 횃불을 든 산적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지요. 쥐 죽은 듯 숨죽이고 내 뒤에 딱 붙어라. 저기 바위 틈 보이지? 거기로 들어가서 쥐 죽은 듯이 있어야 한다. 청운 도사는 강희의 손을 잡고 바위 틈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추. 격자들의 발소리가 바로 코앞을 지나갔지요. 이상하네. 분명히 이쪽으로 도망가는 걸 봤는데 어디로 쥐새끼처럼 숨었나? 에이, 더 깊이 들어가 봐. 여기서 놓치면 내 벼슬자리가 날아간단 말이야. 어서 찾아. 산적들이 지나간 뒤 두 사람은 반대편 골짜기로 빠져나갔답니다. 도사님,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산에서 내려가면 바로 잡힐 텐데. 역참으로 가야 한다. 놈들이 증거를 없애려고 마차를 준비했을 게다. 거기서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지. 네가 본 그 장부가 우리 목숨줄이야. 그런데 역참 근처에 도착하니 그곳도 이미 군관들이 지키고 있었답니다. 깨쳤거라. 지금부터 역참 출입을 일절 금한다. 왕명이니 아무도 발을 들이지 마. 나. 아이고, 도사님. 입구까지 꽉 막혔어요. 어쩌면 좋아요? 청운 도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다른 방법을 찾았지요. 강아, 내가 그 장부 내용을 다 외운 게 천만다행이다. 이제 그것만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야.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봐라. 틀린 거 없느냐? 네, 도사님. 아까 땅에 그린 거랑 똑같아요. 제 머릿속에 그림처럼 딱 박혀 있어요. 오냐, 됐다. 이제 전공법은 안 통해. 새 길로 돌아가서 한양 땅으로 바로 들이닥치는 수밖에 없다. 가자. 이제 잠잘 시간도 없다. 두 사람은 새 길로 돌아 한양을 향했답니다. 하지만 최 판서의 추격은 끈질겼지요.
이놈들아, 여기서 놓치면 우리 목이 먼저 달. 아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늙은이랑 애놈 잡아와. 당장. 네. 나으리. 한양 땅 밟기 전에 숨통을 끊어 놓겠습니다. 강인은 며칠 동안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며 도망쳤답니다. 옥패를 품에 꼭 안고 버텼지요. 도사님, 제 발이 퉁퉁 부어서 더는 못 걷겠어요. 하, 우리 정말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강아, 조금만 더 힘내자. 이제 저 산 너머가 한양이다. 어머니가 너를 기다리고 계셔.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된다. 알겠지? 드디어 한양이 가까워지자 청운 도사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답니다. 강아, 이제 정말 승부처다. 대궐문 앞에서 내 옥패를 높이 들어야 해, 사람들. 이 다복의 말이다. 그게 내 목숨이고 내 이름이다.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네, 도사님. 무섭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꼭 해낼게요. 제 옥패는 절대로 안 뺏길 거예요. 강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옥패를 더욱 꼭 쥐었답니다. 한편 최 판서는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했지요. 이놈들이 한양 문턱까지 왔단 말이냐? 여봐라. 한양 들어가는 길목에 자객들을 쫙 깔아라. 이번에 실패하면 내 놈들 가족까지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라. 반드시 죽여서 그 옥패를 가져와. 과연 강희와 청운 도사는 저 무시무시한 자객들을 뚫고 무사히 한양 대궐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강희의 등에 난 그 신. 비한 빈을 무늬는 대궐에서 어떤 비밀을 풀어줄까요? 한양으로 가는 마지막 길목에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청운 도사는 강희를 바위굴로 데려가 옥패를 숨겨두고 나무 껍질에 문양을 새겨 미끼를 만들었답니다. 강아, 이제부터는 머리 싸움이다. 저 미련한 놈들에게 가짜 미끼를 던져줄 테니 잘 보거라. 도사님, 나무 껍질에 그림을 그린다고 저 사람들이 속을까요? 눈앞에 보물이 왔다 갔다 하면 눈 뒤집히는 게 저런 놈들 아니냐? 이 가짜 문양으로 저놈들의 정신줄을 쏙 빼놓는 거야. 자, 이제 이 조각들을 장터 길목에 슬쩍 떨어뜨리고 오너라. 강희는 장터 어귀를 스쳐 지나며 나무 껍질 조각을 떨어 때려 추적자들이 그쪽으로 몰리게 했지요. 저기 소년놈이 뭘 떨어뜨리고 갔다. 아, 저거 봐, 옥패 문양 아니야? 짐 봤다. 아니, 옥패 봤다. 저기 나무 조각에 새겨진 거, 저게 바로 판서 아버지가 찾던 그 문양이다. 산으로 튀었다. 어서 쫓아가. 추적자들은 문양을 주워들고 산 쪽으로 달려가며 사람들을 선동했답니다. 장터는 구경꾼과 광대패가 뒤섞여 소란이 거셨지요. 드디어 찾았어. 저 짐승 새끼로 도망간다. 상금은 우리 거다. 어서 가자. 놓치면 다 죽어. 강희는 우물가에서 발을 씻고 벼 이삭을 발바닥에 감아 발자국 결을 바꿔 골목을 빠져나갔지요. 한편 주모는 역참 말몰이꾼을 붙잡아 술병을 쥐어주어 지요. 아이고, 우리 마두방 나으리, 오늘따라 어째 이리 얼굴이 화사하십니까? 자, 시원하게 술 한 잔 더 받으셔요. 근데 말이죠, 10년 전 그날 대궐에서 내려온 서찰 기록이 그렇게 귀한 거라면서요? 날짜가 언제더라? 주모도 참 별걸 다 물어보네. 그거야 뭐, 5월 5일이라고 장부에 딱 적혀있지. 그날 기록이 워낙 특이해서 말이야. 저기 장부 세 번째 줄만 봐도 다 나오는걸. 말몰이는 술에 취해 장부에서 날짜와 길목을 가리켜 보였답니다. 청운 도사는 그 정보를 받아
역참 장부 원본이야말로 최종 증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지요. 오냐, 이제 확실해졌다. 종이는 불태워도 저 두꺼운 장부 기록은 쉽게 못 지우는 법이지. 강아, 이제 내 실력을 보여줄 때다. 참경. 강희는 역참 창고로 스며들어 장부를 꺼내 불빛에 비춰 날짜와 인장, 전달자, 이름의 위치를 빠르게 훑었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기록이 빽빽하게 적혀 있네? 도사님 말씀대로 여기 다 있어. 10년 전 그날, 우리 어머니랑 내가 왜 산으로 쫓겨갔는지 여기 다 적혀 있구나. 강희는 장부를 훔치지 않고 배열을 통째로 외운 뒤 원래 자리와 방향 그대로 되돌려 놓았지요. 청운 도사는 역참 관리에게 궁중내 사인을 전달해 장부 원본을 공식적으로 상경시키는 절차를 마련했답니다. 이봐, 관리님, 이 장부는 이제 나라 일과 직결된 중대한 증거요. 이곳에 두면 나쁜 놈들이 불태워 버리게 뻔하니 당장 한양 대궐로 보내 직접 해결하게 하시오. 아이고, 궁중 내관의 사인이 맞구먼요. 예, 나으리 말씀대로 즉시 상경시키겠습니다. 그날 밤엽 작은 절에서 종을 치게 하여 마을 개들이 한꺼번에 짖게 만들고 추적자들의 귀를 어지럽혔답니다. 땡땡, 땡땡. 멍멍, 멍멍. 최판서 신복들이 골목을 막자 광대패가 일부러 넘어져 집신과 소쿠리가 굴러가 길이 엉망이 됐지요. 아이고, 나 죽네. 누가 내 집신 밟고 지나갔어. 거기 아저씨들, 남의 장사 물건 밟지 말고 저리 가요. 아, 이 비켜. 길 막지 말고. 저 애놈 잡아. 어디로 갔어? 강희는 지붕 위로 올라 기와 홈을 딛고 건너뛰어 추격자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답니다. 도사가 가르쳐준 몸놀림이 제대로 써먹힌 것이지요. 다리를 기둥에 걸친 무령 위를 넘어 강희는 바위굴로 돌아와 옥패를 다시 목에 걸고 외운 장부 내용을 흙바닥에 정확히 재현했습니다. 청운 도사는 그림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장하다, 강하. 어쩜 이렇게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그렸느냐? 이제 준비는 끝났다. 한양으로 가자. 도사님, 정말 이제 우리 어머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저 무서운 성문 안으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걱정 마라. 장부 원본이 한양으로 가고 있으니 그 시간이면 임금님께서도 다 알게 되실 게다. 이제는 당하게 성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만 남았다. 동시에 역참의 관리가 연희를 증인 보호 명목으로 빼내 역참 마차의 태워 같은 길로 한양을 향해 움직였답니다. 부인, 이제 울지 마십시오. 도사님과 강희 도련님이 다 손을 써두셨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한양으로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희, 그 어린 것이 무사할까요? 제 목숨은 상관없으니 우리 강희만 무사히 만나게 해주세요. 청운 도사는 강희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지요. 강아, 이제 내 인생을 결정할 마지막 승부다. 대궐문 앞에서 절대 기죽지 말고 내 가슴을 펴라. 알겠느냐? 네, 도사. 님, 무섭지만 참아볼게요. 저를 살려준 호랑이랑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꼭 이길 거예요. 강희는 가슴속 옥패를 만지며 깊게 숨을 쉬었답니다.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될 순간이 다가왔지요. 한양으로 가는 길, 강희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제 되돌아갈 수는 없었지요.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양 길목에서 마차 행렬이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역참 관리가 장부 원본을 품에 안고 앞서가고 연희를 태운 마차가 그 뒤를 따랐지요.
청운 도사와 강희도 멀지 않은 곳에서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답니다. 도사님, 저기 좀 보세요. 성벽이 하늘 끝까지 다 있어요. 저렇게 큰 성 안에 임금님이 계시는 거군요. 그게 바로 내가 태어난 곳이다. 긴장하지 마라. 이제 곧 내 자리를 찾게 될 게다. 그런데 한양 성문 앞에서 마지막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최 판서가 직접 부관들을 이끌고 나타난 것이지요. 저기다. 저놈들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길을 막아라. 만약 한 걸음이라도 더 떼면 가차없이 베어버려도 좋다. 도사님. 최 판서예요. 저 나쁜 사람이 군사들을 데리고 길을 막고 있어요. 청운 도사는 강희를 데리고 다른 문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에도 이미 매복이 있었답니다. 도사님, 여기도 막혔어요. 어쩌면 좋아요?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이놈, 마지막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 내가 미리 연주를 대어 두었으니 잠시만 기다려 보거라. 진실이 힘을 발휘할 때가 됐다. 도사는 궁궐내관에게 미리 보낸 사인을 떠올렸지요. 분명히 안에서 움직임이 있을 것이었답니다. 과연 성문 안에서 궁궐 사람들이 나와 최 판서와 신하들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최 판서, 이게 무슨 짓인가? 감히 누구 맘대로 성문을 막고 백성들을 위협하는 게야? 당장 군사들을 물리치지 못할까? 이건 영망을 막기 위한 긴급한 일입니다. 저 아이를 잡아야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웃기지 마시오. 왕명이 내려왔소. 옥패를 지닌 아이와 그를 돕는 도사를 즉시 대궐로 입궐시키라는 명이요. 최 판서, 당신이 왕명보다 높은 거요? 그 틈을 타서 청운 도사와 강희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아이고, 살았다. 도사님, 이제 우리 대궐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꿈만 같아요. 오냐, 이제 정말 다 왔다. 내 정체가 무엇인지 임금님 앞에서 만천하에 밝혀질 게다. 가자. 강희는 옥패를 꼭 쥐며 마음을 다잡았지요. 이제 진짜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궁궐로 향하는 길, 강희의 가슴은 마구 뛰고 있었답니다. 과연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편, 최 판서는 성문에서 막히자 더욱 다급해했지요. 이런 젠장. 저놈들이 성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냐? 군사들아, 어서 뒤쫓아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임금님을 만나지 못하게 막아야 해. 나으리, 이미 늦었습니다. 궁궐 수문장들이 길을 씁니다. 이제 우리는 끝장입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답니다. 강희는 청운 도사와 함께 궁궐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운명의 순간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미래가 지나 한양 길목, 역참 마차가 대궐문 앞에 멈추고 관리가 장부 원본을 품에 안은 채 내렸답니다. 청운 도사는 옥패를 비단에 싸서 품에 안치고 강희는 목덜미와 등에 난 결이 드러나지 않도록 온몸 무사를 단정했지요. 대궐문 앞에서 군졸들이 창끝을 세웠지. 비단 틈으로 보이는 옥패 문양을 본 늙은 내시가 걸음을 멈추고 손을 떨었답니다. 대체 무엇이냐? 이 비단 틈으로 번쩍이는 저 문양, 내가 10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 왕실 보물이 아니더냐? 얘야, 잠깐만. 가만히 있어 보거라. 이 목덜미에 난 무늬 좀 보자. 아이고, 세상에. 이 비늘 무늬는 용의 자손에게만 나타난다는 그 태음이 아니더냐? 비켜라. 다들 길을 비켜. 내가 지금 당장 전해야겠다.
이 사실을 아뢰어야겠다. 내시는 강희의 목덜미와 등에 난 결을 눈으로 확인하듯 오래 시선을 두고 곧장 안으로 달려 들어갔지요. 궁궐 안 사람들이 모이자 역참 관리가 장부 원본을 펼쳐 날짜와 인장, 전달자 기록을 조목조 목 짚었답니다. 전하, 이 장부 기록을 낱낱이 살펴주시옵소서. 10년 전 5월 5일 대골에서 나간 서찰의 번호와 이 아이가 가진 옥패의 문양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맞아떨어지옵니다. 여기 보낸 사람의 이름과 도장 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사옵니다. 청운도사는 서찰 조각의 인장 자국과 장부 기록의 인장 배열이 맞물리는 부분을 바닥에 표시해 연결선을 만들었지요. 보시오. 이 찢어진 종이 조각과 장부의 도장 자국이 마치 하나였던 것처럼 딱 맞지 않소? 이것은 조작할 수 없는 하늘의 증거요. 이 아이가 바로 10년 전 억울하게 내쫓긴 왕의 핏줄이라는 산 증거란 말이요. 이어 태봉 표시끈이 제시되고 궁, 중 원로가 보관 중인 태실 관련 기록물과 표식 형태를 대조하는 절차가 진행됐답니다. 어허, 이 매듭 꼬인 모양이며 실의 색깔 좀 보게나. 이건 우리 대궐에서 왕손이 태어날 때만 쓰는 아주 특별한 끈이로구먼. 10년 동안이나 이 귀한 걸 누가 어찌 보관했단 말인가? 이 아이가 진짜 왕손이 틀림없소. 그 과정에서 최판서 신복들의 허리춤에서 봉인된 종이 조각과 인장 찍힌 끈이 다시 나오며 기록의 흐름이 하나로 이어졌답니다. 아이고,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그저 최판서 나으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아이를 죽이고 저 보물을 뺏어오라고 하셔서 냈단 말입니다. 여기 나으리가 직접 써주신 명령서도 있습니다. 최판서는 그만한 온몸 무사로 버티려 했으나 신복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물증을 내놓는 바람에 움직임이 흐트러졌지요. 이놈들이 감히 누구 앞에서 헛소리를 짓거리느냐? 저놈들이 지금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저런 근거 없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옵소서. 저는 결백하옵니다. 청운도사는 옥패를 햇빛 아래 건수에 들고 금실 매듭에 꼬인 방식과 문양결의 궁중 전용 방식과 같음을 원로의 손으로 확인시키게 했답니다. 자, 원로 나으리, 이 옥패를 직접 만져보시오. 겉만 번지르한 가짜인지 왕실의 기운이 설인 진짜인지 말이여. 궁중 원로가 옥패를 손바닥으로 문지르자 숨은 선이 살아나던 문양이 또렷해지고 원로가 무릎을 꿇는 의식이 뒤달았지요. 아이고, 전하, 문양 옥 속에 숨겨진 이용의 눈망울을 좀 보십시오. 이건 잃어버린 왕손의 증표가 확실하옵니다. 왕손께서 살아 돌아오셨나이다. 저놈, 경홍들이 옵니다. 온 뜰이 조용해졌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이 놀라운 장면을 바라봤지요. 연희는 역참 마차에서 내려 궁궐 안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갈라진 손바닥과 손톱 자국으로 남긴 표식의 흔적을 그대로 드러냈답니다. 저 아이, 미천한 여인이 산속 호랑이 굴에서 승젖을 먹고 자란 이 아이를 거두어 길러싸웁니다. 10년 세월 돌팔매질을 맞으면서도 이 아이의 정체가 밝혀질까봐 숨죽이며 살아싸웁니다. 부디 이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군졸들이 최판서의 발을 포승줄로 묶어 끌어내고 신복들은 줄줄이 주저앉아 흙먼지를 뒤집었었지요. 나으리, 살려주세요. 저희는 그저 밥 빌어 먹으려고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습니다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럴 수가. 내가 공들여 쌓은 탑이 이 피덩이 하나 때문에 무너진단 말이냐? 안 된다. 이건 꿈이야. 최판서의 집은 몰수되어 문패가 떼어지고 장터 사람들은 허망한 몰락을 보며 웃음 섞인 수근거림을 흩뿌렸답니다. 저러니, 놈 꼴 좀 봐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러게나 말이야.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더니 이제 제가 피눈물 흘리게 생겼네.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해. 강인은 왕실의 혈통이 밝혀진 뒤에도 역참과 장터, 산골을 돌며 공공한 이에게 곡식을 나눠주었답니다. 여러분, 이 곡식 좀 가져가세요. 제가 왕손이 되었다고 해서 배고팠던 시절을 어찌 잊겠습니까? 이제 누구도 억울하게 굶거나 쫓겨나는 일은 없게 할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왕손 나으리, 어쩜 마음씨가 이리도 비단결 같으실까? 호랑이가 사람을 아주 훌륭하게 키워놨구먼. 연희는 강이 곁에서 눈물을 흘렸지요. 강아, 내 새끼야. 내가 이렇게 높은 분이 되다니? 이제 이 어미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정말 고생 많았다, 우리 아들.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궁궐에 살든 산속에 살든 어머니는 영원히 제 어머니세요. 평생 제가 모실 테니 눈물 닦으세요. 호랑이가 젖을 물려 키운 아이는 이렇게 제자리를 찾았답니다. 선이 살아나고 아기제 꾀에 걸린 아름다운 결말이었지요. 하늘이 살린 목숨은 끝내 제자리를 찾는다는 진리가 다시 한번 증명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오랫동안 기억했답니다. 강인은 궁궐에서 지내면서도 종종 산골을 찾았답니다. 어머니, 여기 기억나세요? 우리 여기서 돌 맞으면서도 껴? 안고 울었잖아요. 저기 저 바위 밑에서 호랑이님이 젖을 주시던 것도 어제 일만 같네요. 오냐, 다 기억나지? 그때는 무서워 죽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다 추억이로구나. 산신령님이 너를 지켜주신 게 분명해. 청운도사는 강희의 스승이 되어 학문과 무예를 가르쳤습니다. 강희는 타고난 총명함으로 모든 것을 빠르게 익혔답니다. 주모는 새로 큰 주막을 열어 장사가 번창했지요. 광대패들도 강희의 이야기를 마당극으로 만들어 전국을 돌며 공연했답니다. 자, 구경들 오세요. 호랑이젓 먹고 자란 소년이 왕이 된 이야기. 나쁜 판서놈 골탕 먹이는 신명나는 마당극이 시작돼. 니다요. 아이고, 재미있겠다. 나도 좀 보자. 나쁜 놈이 벌 받는 걸 봐야 속이 다 시원하지. 최 판서는 유배지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답니다. 어느 날 강희가 산속을 거닐다가 그 옛날 호랑이 굴을 찾았답니다. 호랑이님, 저 왔습니다. 저를 잡아먹지 않고 젖을 주어 살려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자라서 어머니도 모시고 백성들도 돕고 있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바람이 솔솔 불어와 강희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답니다. 마치 산신령이 답하는 것 같았지요. 그날부터 강희는 더욱 백성들을 위해 힘썼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고 억울한 일을 바로잡으며 진정한 왕손의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하늘이 살린 목숨은 끝내 제자리를 찾는다. 이것이 바로 호랑이가 젖을 물려 키운 아이, 강희의 이야기였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호랑이가 젖을 물려 키운 아이의 소름 돋는 정체에 관한 이야기가 막을 내렸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산짐 승인 호랑이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가 모진 풍파를 이겨내고 끝내 제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악인의 꾀가 늘어도 하늘이 내린 운명과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는 법이지. 요 피덩이 아이를 살린 호랑이의 자비와 남의 자식을 목숨 걸고 키워낸 연희의 순국한 사랑이 있었기에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혹시 인생의 고단한 고개를 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강희의 이야기처럼 결국 선함은 승리하고
당신의 진심은 빛을 보게 될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